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만한 기업, 이거만한 투자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이 애칭도 불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서 제가 항상 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의 가치가 정말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 정책에 휘둘려 급등락하면서 하루 평균 변동성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컸나 확인해 보면, 환율은 미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그러니까 4월 9일 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율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환율이 또 한 번 142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 올랐다가 확 밀렸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냐? 미국 중국 통상 협상 진전 기대에 1405.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결국엔 139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1300원대를 본 게 언젠지 사실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1390원대를 다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환율에 대한 변동이 대략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 8%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개인 상품도 아니고 환율인데 좀 심한 흐름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원화 대비해서. 근데 이게 실제 원화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엔화부터 위안화, 모든 통화 가치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때쯤 되면 우리는 '아, 이제 금을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또 금본위 제도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통화의 신뢰나 이 근본은 금에서 나오거든요. 그 금을 절대로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이때가 이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럼 과연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가격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까? 또는 금을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거고요. 대폭락이고요. 이번에 달러 가치가. 그럼 금을 사도 되는 구간인가? 왜? 금 가격도 뛰면 10% 20%씩 오릅니다. 개별주만큼 상승이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금의 기회를 드리는 편이죠. 과거에 금이 상승하기 이전에 이 구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올 때 제가 한 번 더 매수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여기서 안 나왔어요. 애매하게 안 나와서 그대로 올라갔는데 다시 한 번 눌림목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략 한 6개월 사이에 한 3번의 기회를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한 번 있었지만 두 번째 놓쳤고 이번 세 번째는 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 약간 국가에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최근 개인 매수세가 되게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거래량은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루에 100만 계약을 크게 웃돌았고, 이건 평균보다 훨씬 넘어서는 규모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선물거래소 많이 뭐 생겼다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물을 봤을 때
은행에서 골드바 등을 매진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개인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금을 엄청나게 개인들이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금을 사 모으는 건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달러 가치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위안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 사 모으겠는데 개인들도 많이 사 모으고 있더라. 선물 거래와 별도로 중국의 금 또 ETF, 우리나라에 있는 ETF랑 비슷한 거죠. 순유입된 자금은 지난해 총 보유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 금 ETF에도 돈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금 강세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금이 오르겠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금으로 쏠리고 금으로 몰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그렇게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금이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기회를 줄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을 우리한테 저가에 살 수 있는 눌림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는데 왜 중국에서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독일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200톤 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지금 금을 맡겨놨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맡겨놓은 금을 독일이 야 나 다시 줘. 나 가져갈래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달러 가치 하락과 영향이 있어요. 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뭡니까?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됐던 간에 실제 금리 인하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양적 완화도 하고 있지 않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도가 떨어진 걸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독일 차기 정부가 미국 뉴욕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인 자국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한테 맡겨놓은 거, 야, 금 다시 내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보고 금괴를 유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야, 너네 우리한테 관세 매기고 이러면 야, 이거 우리 동맹 관계, 우리 서로 친한 관계 맞아? 독일이 미국에 맡긴 금 1200톤은 약 1130억 유로로 181조 원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독일 금 보유량의 약 30%고 그 30%를 미국에서 싹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금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맨하튼 지하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금 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뭐냐면 금을 조금 서로 좀 잠가 놓는, 서로 금을 좀 쌓아 놓는, 금을 거래 용도라기보다는 금을 정말 안전자산의 용도로 지금 쌓아두려고 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금을 조금 요즘 다들 좀 쌓아두려고 하네. 그리고 이제 이 금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금은 주로 달러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때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에 대한 수요, 금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근본위 제도는 끝났지만 결국 모든 통화의 기반은 금입니다. 지금은 금이 있는 만큼 통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그 금도 없어지면 통화도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에서는 금의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이 어떻게 보면 금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시겠지만 이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글로벌 금융 위기나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으로 또 금을 또 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아까 개인들이 금 왜 사니? 라고 하니까 미중 무역 전쟁 조금 무서워. 나는 금을 사가지고 조금 조심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년에 제 금 매수기면은 한 2번 정도는 주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025년도에 아직은 안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번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 방금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이제 이 위험할 때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조금 위험할 때 금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거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의 중요성은 매번 위기에 대두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위기가 있나요? 근데 사실 뭐 금융적으로 위기가 온다, 경제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뭐 나쁘게 설명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설명이 되고요. 좋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설명돼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저 눈앞에 보이는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몇 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일정 가격이 왔을 때 금을 사두면 좋을 것 같다. 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인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맺었지만 지금 서로 지금 화해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질 않죠. 오히려 지금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상황들만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동부전선의 새로운 공세에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군을 더 밀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뭐 실제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도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전선으로 북한군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북한군이 러시아랑 같이 밀고 올 것 같아. 북한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실제로 본격 투입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에 관여한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확전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조금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좀 직접적으로 뭔가를 밀고 들어오는 순간 이건 사실 확전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또 최근에 뭔 일을 했냐면 해상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상 드론으로 쏴서 격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싸움이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싸움이 조금 더 다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니까 전쟁이 좀 더 커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원래 싸우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외에도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고요. 네, 현재 파키스탄이랑 지금 싸움을 할까 말까 준비하고 있죠. 근데 다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핵보유국이랑 이게 뭐 전쟁 나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쟁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도 알 수 없죠.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실제 대통령이랑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난다 안 난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습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카슈미르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근데 파키스탄과 인도가 나눠서 통치를 해요. 나눠서 통치하는데 이 파키스탄에서 인도 사람 몇 명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서로 막 뭐 넘어오는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인도가 이거 보고 너네 미쳤네? 해서 원래 이 인더스 강이 6개가 이제 흘러요. 강물이 흐르는데 파키스탄에는 이 물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 3개가 전부예요. 얘네들이 흐르는 물의 80%거든요. 근데 그 물을 인도가 차단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물 8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존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싸우자란 얘기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들강을 포함한 그러니까 인더스 강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의존하고 있고 수력 발전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완전히 차단되면 이거는 그냥 얘들 생존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당국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총기 테러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강 조약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인더스강 조약이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중에 3개는 인도가, 3개는 파키스탄이 쓰기로 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건 건드리지 말자 이거였는데 이거를 파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물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해 전면적 대응에 나서겠다라 경고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 6개 중에 3개는
파키스탄의 거의 목숨줄이에요. 근데 이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고 전쟁 회기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했지만 인도랑 파키스탄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파키스탄을 중국이 밀어주고 인도를 미국이 밀어줍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파키스탄을 싫어해요. 파키스탄은 인도를 싫어하고요. 파키스탄은 중국이랑 협력을 맺고 있고 뭐 이런 사이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이 긴장감이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인명피해를 본 뒤 대규모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와 맞물린 이번 사태로 중동 내 긴장 수위가 다시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 떨어져가지고 여러 명이 다쳤어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빡치겠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전에도 행동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행동을 할 거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죠. 보복할 거니까 너네 깝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거만 봐도 지금 싸움이 일어날 만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후티 반군 이스라엘인데 이 세 개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곳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싸움들이 정말 한 개라도 나오게 된다면 금에 대한 뭔가 이 중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좀 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저는 항상 이 금 현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끼면은 이 ETF도 금 현물에 거품이 껴요. 그래서 411060이고요. 금 현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21,1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분할 매수를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한 7, 8%대마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한번 사고 7, 8% 빠지면 또 사고 7, 8% 빠지면 또 사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1,100원이면 얼마냐면은 요쯤 돼요. 이쯤 되는데 사실 최근에 급락했을 때보다 좀 덜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또 빠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한 18,000원 후반대에서 한번 사고 또 한번 사고 해서 한 두세 번만 사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빠져주면 땡큐인 구간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 이번에 2025년도에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금 관심을 두고 같이 21,100원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이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에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때도 없어요. 근데 이메일은 써야 되잖아요. 이메일은 개인 식별용이에요. 쓸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일, 30일, 29일, 28일, 25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요. 제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 전에 저희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항상 커갑니다. 댓글 하나하나로 힘 많이 얻고 있고 제가 영상을 찍을 힘이 그 댓글에서 나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20만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